지금부터 점유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물권법이라는 것이 독일의 물권법을 계수하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요 평소에 듣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몇 가지씩 있죠. 그래서 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면요 점유권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점유권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은요 처음 듣는 용어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권은 먼저 점유권하고요. 여기 뭐로 나누죠? 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본권은 또 뭐가 있다? 여기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서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뭐를 하지 않느냐? 점유를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점유권은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다 점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요 여러분 전당포가 질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당포의 경우는 어떡하죠? 남의 반지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잡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란다? 점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권도요 내가 이제 옷을 다림질했는데 옷값 다림질 값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세탁비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말은 내가 그걸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소유자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소유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요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유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점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점유를 뭐라고 하냐? 점유는요 사실상의 지배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 이렇게요. 지배 이것을 뭐한다? 하고 있는 이 말이죠. 지배하고 있는 이렇게 이것을 점유라고 하고요. 이 점유로부터 뭐가 나온다? 점유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 점유권이라는 것은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점유는 사실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눈에 띄는 것.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눈에 지금 띄죠? 이것을 지금 뭐라고 한다? 점유라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지금 무슨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 말이죠.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봐버려요. 그러니까 점유하는 사람은 그냥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기 한번 볼까요? 이러면 소유자 있죠. 소유자도 점유하잖아요. 그다음에 임차인도 점유하잖아요. 절도범도 뭘 하죠? 점유하죠. 그러니까 소유자도 점유하고 임차인도 점유를 하고 절도범도 점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점유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지 이 사람이 소유자니 임차인이 절도범이 이건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오직 따지냐? 점유하고 있는 상태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절도범의 점유나 소유자의 점유나 임차인의 점유나 다 같이 점유잖아요. 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만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점유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절도범이나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소유자는 점유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다를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측면에서 놓고 해석을 하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점유에서 뭐가 나오냐?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력구제권이요. 점유권에서 뭐가 나오냐? 침해가 있으면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점유보호청구권 이렇게. 이 자력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요. 고대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무라의 법전이고 고대 율법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내 왼쪽 뺨을 때리면 나도 쫓아가서 왼쪽 뺨을 때리겠다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가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 이 말이죠. 그걸 자력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중세를 거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가 마련되죠. 소송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가요 로마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재판을 받았단 말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중앙 집권화가 돼가지고 국가가요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뭐를 한다? 아주 강력한 국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요.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한테 오면은 국가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내 애인 쪽밤을 때린다 해서 나도 쫓아가서 애인 쪽밤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애인 쪽밤을 때리는 것을 뭐란다? 자력구제라고 그래요. 내 스스로 하는 것. 억울하면 오라는 거죠. 그럼 국가가 해결해 주겠다. 뭘 통해서? 소송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있죠. 내가 자전거를 세워놨는데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망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국가에다가 소송 전화해가지고 경찰서에요. 저 자전거 좀 빼앗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면 이미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가 쫓아가가지고 빼앗아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자력구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자력구제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죠. 먼저 반환 청구권이 있고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반환과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갑의 토지고요.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런데 갑의 토지에 이렇게 돌담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에요. 갑의 돌담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담이 쓰러져 가지고 을의 토지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을은 뭐라고 하죠? 을은 내 토지 위에 있는 당신의 돌담을 뭐라고 한다? 치우라고 하죠. 이렇게 치워라 이렇게. 치워라 그것을 방해를 제거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갑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돌담이 지금 누구의 토지 위에 있죠? 을의 토지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내 돌담 돌려달라고 하겠죠. 왜 내 돌담이 내 땅에 있어야 돼? 너 땅에 있니? 이렇게요. 그것을 말한다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죠. 반환 청구. 그렇잖아요.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아직은 돌담이 쓰러지진 않았어요. 아직은 쓰러지지 않은데 이렇게 크랙이 금이 가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어떡하죠? 이 을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란다? 여기를 좀 보강공사를 좀 해라. 쓰러지지 않게끔. 그것을 뭐란다? 예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물권자 청구권에는 반환 청구와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점유하는 사람은 99%요. 뭐가 있냐? 점유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점유를 하는데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바생이라든가 파출부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영업상 가사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요. 점유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자로 인정을 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간접 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 그럼 간접 점유가 뭐냐? 간접 점유라는 것은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소유자죠. 이 갑이 을한테요. 임차인이죠. 월세를 준다 이 말이죠. 임대차 계약을요. 그래서 임대차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임대차. 임대차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임차인이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잠을 자죠. 그래서 이 임차인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임대인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 이렇게. 이 임대차 계약을 뭐라 한다?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연결하는 거지. 연결. 알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점유 매개. 매개란 말은 연결한다 이 말이죠.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점유는 이렇게 임대인만 간접 점유가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전세를 준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가 있잖아요. 그 전세권 설정자의 점유를 무슨 점유로 한다? 간접 점유다. 이렇게 집주인이죠. 그래서 내가 갑이 을한테 전세를 주면 전세 사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잠을 자니까 직접 점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무슨 점유한다? 간접으로. 그걸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자력 구제하고 연결이 되고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과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기가 점유보조자죠?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어떻게 돼요? 뭐는 하지 않는데 점유는 하는데 점유권은 없죠? 자력 구제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음에 여기는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는 없다. 자력 구조권은 없으나 점유자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것을 간접 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 간접 점유는 점유는 하지 않죠. 따라서 간접 점유는 자력 구조를 못해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197조 제1항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점유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권원이라는 것은 점유하게 된 권리의 원천이죠. 이 점유권원이 분명하느냐 또는요 불분명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뭐죠? 점유권원이 분명하다. 그럼 여기서 뭐가 냐면 소유자죠. 소유자고요. 여기 절도범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임차인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나 절도범을 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자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타주 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는 외형상, 외형적,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얘기하고요. 언제를 기초로 점유 시초.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점유 개시시다 이렇게 얘기해. 점유 개시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 자주 점유란 말이 있고 타주 점유란 말이 있잖아요. 얘는 소유의 의사란 말이 있고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러면 타주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 그러면 자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자주라는 말이 뭐고 소유라는 뭐죠? 타주라는 말이 무엇이냐? 여기서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절도범 봐봐요. 절도범이 물건을 훔치죠. 자전거를 훔쳤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전거를 훔쳤다 해서 자기가 이 물건의 소유자라고 믿어요? 믿잖아요? 소유자라고 믿는 건 아니죠. 소유자라고 믿으면 경찰을 봤을 때 도망갈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런데 절도범은 경찰 보면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믿는 건 아니죠.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훔친 거니까. 그런데 마치 누구인 것처럼 소유자인 것처럼. 알겠죠? 어떻게 하죠? 친구한테 빌려주고 급할 때는 자기가 또 타고 다니고 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소유의 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마치 소유권자인 양 그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뭐란다?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소유자는 당연히 소유자로서 행사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주점유죠. 미수인의 점유, 자주점유란 말이죠. 절도범은요. 그것은 자주점유란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자와 전세권자와 임차인은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빌린 사람이죠. 소유자가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점유를 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와 타주는 어떻게 판단하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전세 사는 사람이요. 친구들하고 이제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요. 전세를 사고 있어. 나는 전세 사는 사람이에요. 파티를 하는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잖아요. 놀러 왔는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야, 너 이 집 어떻게 사니? 자기는 집을 샀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친구들 와가지고 야, 너 집 언제 돈 벌어서 이렇게 큰 집을 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집 얼마짜리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그냥 전세 산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그냥 집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전세 사는 사람이 자기 집인 것처럼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그걸 주관적이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내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소유자는 언제 되는 것이다? 외형적, 객관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서로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미수인으로 쓰여 있다. 자주점이다 이런 말이고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로 쓰여 있다. 그럼 뭐다? 그건 타주다. 이런 말이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내 생각,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내가 물건을 점유할 때 이 말이죠. 처음에 물건을 점유할 때, 알겠죠? 그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요, 갑이 물건은 훔친 물건이에요. 그럼 내가 그 훔친 물건인지 모르고 내가 그걸 샀단 말이죠. 매수했죠? 그럼 나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것이 작물인 것을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다 할지라도 그동안의 점유가 자주 점유했던 것이 없어진다. OX, X. 처음에 점유를 했을 때, 처음에 내가 샀을 때 갑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샀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작물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점유 시초죠. 그걸 점유 개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유 시초, 점유를 개시할 때 내가 어떻게 점유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된다? 자주 점유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유권이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어?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 저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자주 점유로 봐. 자주, 그 다음에 평온,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이렇게 자주 점유, 평온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자주의 반대가 뭐다? 자주의 반대가 뭐야? 타주 점유고요. 평온의 반대가 뭐죠? 강폭 또는 폭력 점유. 공연의 반대가요? 음비 점유. 선의 반대가요? 악의 점유. 무과실의 반대가요? 과실 있는 점유 이렇게. 특히 여기요. 폭력이나 음비나 악이나 과실 있는 점유를 뭐라 한다? 그것을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해가지고요. 하자 있는 점유. 이 하자는 점유를 승계하죠. 점유를 승계하면은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승계하면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그래서 폭력, 은비, 악의, 과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런데 여기 봐봐요. 폭력은 폭행과 협박이죠. 은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지갑 같은 거 가지고 오시잖아요. 지갑 같은 거 가져오면 그 지갑을 어디다 넣죠? 이렇게 함부로요. 아무데나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죠. 그것은요 귀중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말한다 숨기는 거죠. 그것을 은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공연은 뭐예요? 공연은 공공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보이죠? 이것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공연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지갑은 당연히 숨겨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숨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공연한 점유라고 하는 것이고 남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연이 좋아요? 은비가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우리가 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고 있는 현상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있는 현상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갑을요 가방 속에 넣어놨다 그러면 그것은 은비예요. 지갑을요 가방에서 꺼내놨죠? 누구나 볼 수 있다? 공연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알겠죠? 우리가요 이분 되게 내가 마음에 들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요? 그것은 사람마다 가지는 감정이고 느낌이죠. 그건 가치 판단이란 말이죠. 뭐가 사실이냐? 이분은 뭐다? 여자다. 이게 사실이죠. 알겠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것도 또 사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저 여자 참 잘생기지 않았냐 그러면 야 꼭 술집자 같이 생겼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판단이란 말이야. 판단.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저게 누구냐? 여자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사실을 뛰어넘는 다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평온하다, 평온하고 폭력이다. 평온은 절도범이 훔쳐가면 평온한 거죠. 나도 모르게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평온스러워요? 그런데요 그런데 강도는 훔쳐가기는 훔쳐갔는데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훔쳐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훔쳐가는 건데 폭행을 가면 폭력에 의한 점유라고 하는 것이고 폭행을 하지 않고 훔쳐가면 평온한 점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평온이 좋냐 폭력이 좋냐 그 말은 절도범이 좋냐 강도범이 좋냐 이 말하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문제로 따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하고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서 있다 앉아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지 서 있는 것이 좋다 앉아 있는 게 좋다는 것은 사실의 측면이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자주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 학생들은 자주평온 공연 선이 무과실 여기는 좋은 문제고 좋은 거고 여기는 나쁜 거고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알겠죠?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또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는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하냐? 추정이 돼. 추정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죠.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저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즉 내가요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이게 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요 저렇게 큰 보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데 이 말이죠.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저걸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럽잖아요. 그것을 말한다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은 어떻게 오는 것이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아니 선의로 여기까지 선의로 추정해. 추정하니까 저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평온이 아니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점유하고 있는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 여기는 무과실이죠. 무과실. 이런 무과실은 누가 입증을 하는 것이냐? 무과실. 무과실은요. 이것은 추정되지 않아요. 앞으로 점유해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입증하냐? 내가. 다른 말로 점유자가 스스로 뭘 한다? 입증을 해야 돼. 점유자가 입증을 해. 스스로. 추정되지 않으면 추정되면 누가 입증해? 상대방이 입증해. 추정되지 않으면 누가 입증해? 내가 입증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봐.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첫 번째로 뭐냐? 입증 책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요. 일단 내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점유한 것을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은 나를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요. 내가요. 자주가 아니고 타주점유로 간다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내가 나는 자주점유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당신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입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다른 것은 다 추정이 되는데 무엇은 추정이 안 된다?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무과실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무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그러면 추정이란 말은 누가 증명을 하는 것이냐?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고. 알겠죠? 추정이란 말이 없어. 추정이 안 돼? 안 되면 누가 증명한다? 내가 증명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 또 있어. 추정은 뭐냐? 이렇게 추정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추정이란 말은 나중에 무슨 말하고 비교가 되냐? 본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의제한다. 이런 말하고 비교가 돼. 그러니까 여기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말하고 비교가 돼. 뭐가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추정은 하나는 증명 책임이냐 또는 이런 말로 쓰느냐 이런 말에 반대말로 쓰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이제 우리 197조를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몇 조로 보냐? 198조를 한번 보자 말이죠. 자, 198조가 뭐냐면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유 계속 추정. 우리가 점유는 계속하는 걸 추정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사실관계니까요. 이런 봐봐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가 중간에 끊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온다고 해서 고려시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하고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역사가요. 고려는 아예 없애버리고 조선만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유는 계속하는 걸 추정하는 거죠. 알겠죠? 이 추정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고요. 갑이 3년을 점유했다가 을한테 을이 1년을 점유하고 다시 을이 병한테 해서 병이 또 4년을 점유했어요. 이것은 선이 점유이고 이 사람은 악이 점유이고 이 사람은 선의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어. 이것을 점유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용어를 점유를 분리한다. 이 병이요.
앞에 사람까지 다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사실의 문제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우리 역사는 고조선부터 시작하잖아요. 뭐 아래에서 태어났대요. 아직까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신기하죠. 아래에서 사람이 태어나요. 뭐 우리나라는요 마늘만 먹어도 또 100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아주 지구상에서요 독특하게요. 아주 인간을 창조해내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은 지구상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무튼요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요 고조선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금 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예요. 여기는요 조선이에요. 여기는 고조선이란 말이죠. 자기는요 현재 우리 것만 주장하겠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고조선부터 이어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장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뭐란다? 점유의 뭐라고 한다? 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 병합, 점유를 병합한다. 이런 말이죠. 병합. 그러면 이걸 점유에 불리고 이건 점유의 병합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죠? 이 점유에 불리는 몇 년이죠? 4년. 4년이고 선이죠. 선이. 그런데 병합하면 어떻게 돼요? 4년, 1년, 4년, 3년 그러면 몇 년이죠? 8년이죠? 8년에다가 얘는 선이고 얘는 선인데 얘는 뭐예요? 악이죠. 여기 봐봐. 우리가 점유를 승계, 즉 다른 말로 하자에 있는 점유는 점유를 병합할 때, 저렇게 병합할 때는 하자를 승계를 해. 알겠죠? 점유를 병합할 때는 하자를 승계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선이고 선인데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악의가 들어있죠? 악의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악의의 8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선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선이니까 8년에 뭐가 된다? 선의가 되겠지만 여기는요 선이고 선인데 여기는 뭐죠? 악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8년에 뭐가 된다? 악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8년에 악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점유 계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200조죠. 200조요.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서 추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서의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요. 추정은 본다. 그 다음에 간주한다. 그 다음에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권리적법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권리적법 추정이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거 뭐냐? 여기 점유자가 이 말이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여기서 뭐다? 본다 그러면 안 돼. 항상 시험은 본다 그렇게 해서 알겠죠? 첫 번째 절대로 안 돼. 알겠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점유물이 이제 뭐냐? 점유물. 우리가 이제 공시 방법이 있어. 공시 방법에서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단 말이죠. 부동산하고 동산. 부동산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등기이고요. 동산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인도는 뭐냐? 점유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라든가 인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동산의 공시한 것과 관계가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때의 점유물은 동산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어디에는 안 된다? 부동산에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두 가지 중요해. 그러니까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 점유물은 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뭐는 안 된다? 부동산은 안 된다. 이때는요 추정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말을 쓰면 안 된다? 본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지금요 다 살펴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어도 이게 뭔가요? 점유는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점유가 거의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작년하고 지금 여기요, 지금 최근에는 점유가 지금 두 문제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점유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 토지가 지금 명동에 있는 토지다 해봐. 근데 이게요, 소유자가 누구냐? 갑이란 말이죠. 갑인데 이 갑이 지금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갑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이 버려진 땅인지 알고 을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서 수익이 5천만 원의 수익이 있었단 말이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1,000만 원을 들였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놈이 미국에서 귀국을 해요. 귀국해서 내 땅 돌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뭐라 한다? 회복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내 땅 돌려달라고 하니까요. 이 회복자하고 점유자 간에 문제가 발생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뭐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고를 해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하니까 을이 열받죠. 그러니까 을이 어때요? 주변에 있는 모든 못을 산업 폐기물은 다 끌어다가요. 여기다가 땅에다가 다 쏟아놨어. 알겠죠? 이 땅을 뭘 했다? 멸실하고 훼손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실훼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을은 갑에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에서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가 돼요? 과실수치. 두 번째는요, 비용의 문제. 세 번째는 멸실훼손의 문제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요, 과실수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실을 수치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이때 이 과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과실은 천연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천연과실은 뭐냐?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이에요. 물건의 용법. 자, 여러분 봐봐요. 사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려야지. 그건 물건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젖소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우유가. 그건 물건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한우는 뭐를 해야 돼? 한우는 일을 해야 되죠? 일. 그걸 물건의 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사과나무에서 접목을 해가지고요, 배나무를 접목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만 열린 게 아니죠. 배도 열렸어요. 그건 사과나무의 용법은 사과가 열리는 것인데 접목을 해가지고 배가 열렸단 말이죠. 그건 물건의 용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젖소는요, 우유를 생산하는 게 물건의 용법이에요. 그런데 젖소가 죽어가지고 고기를 남겼어. 고기. 사고를 남겼어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뭐다? 이것은 물건의 용법이다 아니다? 아니죠. 한우의 용법 뭐죠? 일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요,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또 우유를 생산해냈어. 우유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물건의 용법이다 아니다? 아닌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과실은 뭐냐면 물건의 용법대로 산출된 것을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다 보다시피 관상수 있죠? 집에 관상수요? 관상수를 심었더니 그 관상수에서 뭐가 열려? 귤이 하나 열렸어. 귤이. 그럼 그 귤을 뭐라고 그래요? 관상수의 용법은 뭐죠? 눈으로 째려보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서 귤이 하나 열렸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에요, 아주 옛날에 고리타토만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음 중에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1번에서 뭐 젖소에 있어서 우유, 이렇게 이렇게 낫단 말이죠. 알겠죠? 경주용 말의 용법 뭐죠? 경주용 말. 앞만 보고 달리는 거잖아요. 경주용 말은요, 용법이요. 그러니까 경주용 말 보면 양옆에다 이렇게 밖을 못 보고 이렇게 하죠. 그럼 앞만 보고 막 뛰는 거잖아요. 근데 그놈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건의 용법이 아니잖아요. 개의 용법은, 그 경주용 말의 용법은 앞만 보고 뛰는 건데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새끼를 낳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새끼 낳는 것은 경주용 말의 용법이 아니거든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경주용 말의 새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주용 말의 새끼 이렇게 답을 했죠. 근데 한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 도대체 그럼 이거 뭐냐 그러면, 니네가 그러면 물건의 용법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딱히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물건의 용법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뜻인데, 알겠죠? 이런 것들도
다 과실로 봐야 마땅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가지고 논란 시비를 가는 것은 없지만 아무튼 천연과실에서의 천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다?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과실은요.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 방법이죠. 물건의 사용에 따른 물건이죠. 물건의 사용함에 따라서 나온 거. 이건 뭐죠? 돈이죠. 돈은요 1개월 쓰죠. 그럼 뭐 나와? 이자가 나오죠. 이자. 돈을 1개월 쓰면 이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죠? 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집이죠. 집을요 1개월 빌려주죠. 그럼 뭐 나와요? 월세가 나오죠. 월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람이죠. 사람이요 1개월 동안 고용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죠. 월급 이렇게. 자 봐봐. 항상 중요한 키워드는 물건이죠. 물건의 사용에 따른 물건이에요. 물건.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는 돈이죠. 돈은 물건이죠. 이자도 물건이죠. 돈이니까. 여기 뭐죠? 집이죠. 집도 물건이죠. 월세도 물건이죠. 월급도 물건이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과실은 물건에 대한 물건이에요. 물건의 사용 대가에 대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여기는 돈하고 집은 물건이고 이자하고 월세도 물건인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뭐가 된다? 이자하고 월세는 과실이지만 그 다음에 뭐는요? 월급은 과실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자하고 다른 거 안 나올 거예요. 월세. 이자하고 월세는 뭐란다? 법정 과실에 속한다. 그런데 급여는 과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은 뭐예요? 내가 2년간 살고요.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5일 동안 이 집에서 더 잠을 잤단 말이죠. 한 달 월세가 30만 원이었는데 2년 동안 살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못 갔어. 못 가고 5일 더 잤어.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5만 원 내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내고 가야 되겠죠? 그것을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이 세 가지를 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실을 그러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특히 법정과실을 뭐라 한다? 이자와 월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수치죠. 그럼 수치한다는 말은 뭐죠? 수치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 소유권 취득. 그럼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은 뭐다? 점유자, 소유다 이 말이죠. 점유자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실은요. 과실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하죠? 이 5천만 원 농사 지어가지고 남의 땅을요 5천만 원 농사 지어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이것은 을이 갖는다 이 말이죠. 갑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과실을 수취한 사람하고 누가 과실을 수취하느냐? 과실 수취는 선의 점유자예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해.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뭐죠? 선의 점유자는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뭐 하는 자? 오신하는 자, 오신하면서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본권이라는 것이 본권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요. 물론 이제 임대차의 채권법에 임차권도 있어요. 이 다른 사람 절대 안 돼. 즉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때 착각하면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근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보면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거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 소유다,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여러분요, 술이 만취가 되죠. 술이 만취가 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술이 만취가 됐어? 그럼 뭐가 돼? 의상력이 있어 없어? 의상력이 없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럼 우리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는 걸 더 좋아해. 그래야 좀이라도 손해요,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하면 안 되는데, 그럼 술 취한 사람이 계약을 했어. 술 취한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소유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소유자라고 뭘 한다? 오신을 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의 점유자라고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는 아직도 전세권자라고 믿고 그 집을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선의 점유자. 이런 선의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말 수 있어. 수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이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 농사를 지어서 알면서 그 사람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202조는 점유자가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뭘 했다? 멸실, 그 다음에 뭘 했다? 훼손했다 이 말이죠. 일부러 아까 말했죠. 온 동네에 있는 산업 폐기물을 갖다 다 쏟아부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랬을 때 멸실 훼손했을 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가? 여기서 봐봐.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은 일부러 이 말이죠. 일부러 했다. 고의로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서 멸실에 훼손시켰다 해가지고 이것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그러면 큰일 나.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점유했을 때 선이었고 선이, 그다음에 자주 점유했다. 자주 그러면 선자죠. 그러면 현존 이익을 반환해야 되고 선자 현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이가 아니고 뭐다? 악이이고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일 때는 타주. 그다음에 손해 전부를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나 타주일 때는 손해 전부 이렇게 이것을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이고 자주면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 선자 현존. 그래서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자 현존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요 무조건 일부러 그랬다 해서 무조건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선이고 자주일 때. 그래 점유할 때 처음부터 점유할 때 선이란 말이 자주란 말이 뭐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고 자주일 때는 현존 이익만. 알겠죠? 악이거나 타주일 때만 손해 전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또는 책임 있는 사유 그랬다 해서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여기요 203조. 203조가 뭐냐?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데 여기 203조란 말하고 비용이란 말을 봐봐. 이때 비용은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모두가 다 비용을 청구를 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 203조는 뭐냐?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가 뭐죠? 계약이죠. 법률 관계, 계약이 있느냐 없느냐? 계약이 있다.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은 626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를 해. 그런데 계약 관계가 없다. 법률 관계가 없다. 절도범이죠. 여러분 절도범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수수료를 했어. 수리비가 나오겠죠. 그럼 몇 조다?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 그래 여기 203조는 뭐냐? 203조는 절도범의 경우에 203조. 여기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다? 626조. 이렇게. 임대차의 경우는 몇 조다? 626조. 절도범의 경우는 몇 조다? 203조.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있냐 없냐.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은요 310조. 알겠죠? 각각의 우리가 전세라든가 임대차의 경우는 그 임대차나 전세권 안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독자적인 법 규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 법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 조문으로. 그런데 만약에 절도범의 경우는 비용을 들였을 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몇 조로 간다? 203조로 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요 학원이 여기 우리 지금 저 학원은요 매일 청소하니까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학원에 딱 오셨는데 학원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러분이요 스스로 그냥 우리가 청소합시다 청소를 했어. 학원에서 청소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청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원하고 청소에 대한 계약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청소가 끝나면 10만 원을 준다고 했다거나 밥을 산다고 했다거나 그럼 청소 끝나면 10만 원 주더니 밥 사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약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청소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 계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약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몇 조로 간다? 203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3조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비용에는 뭐가 있다? 비용에는 필요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필요비하고 유익비요. 그럼 필요비는 뭐고, 유익비는 뭐냐면요. 필요비는 통상적인 필요비가 있고요. 특별한 필요비가 있고요. 이렇게 유익비는요. 목적물을 반드시 계량하고요.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이럴 때 누구의 선택이냐? 아주 중요해. 회복자. 그럼 저기 보면 점유자와 회복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때 누구의 선택이다? 회복자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회복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점유자의 선택 그러면 절대 안 돼. 회복자. 그 다음에요. 유익비에만 유일하게 무슨 말이 들어있어? 계량이란 말이 들어있어. 이러면 혹시 이거 봐봐요.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죠. 그러면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량이라고 얘기하죠. 계량. 뭐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초과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면 뭐라고 한다? 계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가치가 현존해야 돼요. 통상적인 필요비는 뭐냐면, 여러분 기계가 고장나죠. 이런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해야죠. 수리. 기계가 마모되죠. 마모되면 뭘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요. 수리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통상의 필요비다. 이렇게. 무슨 필요비다? 통상의 필요비. 이렇게. 여러분 무슨 필요비? 특별 필요비. 그래서 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을 수치하면은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필요 보면 우리가 차 있죠, 차. 자동차 같은 거 튜닝하는 사람이 있죠. 알겠죠? 성능을 좀 더 좋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뭐라 했다? 계량했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뭐 튜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통상적인 필요비는 뭐죠?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수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거 수선하지 않고는 그 차 타고 다닐 수 없거든요. 알겠죠? 그런 것을 뭐라 한다?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 그것을 통상적인 필요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휠 같은 게 있어야 되죠? 휠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휠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또요, 고급 알루미늄, 크롬 휠이라든가 이런 거 썼다 이 말이죠. 그것은 휠이 없으면 차를 타고 다닐 수 없는데 특별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한다? 통상적인 것, 특별한 것, 그 다음에 계량하는 것, 이렇게. 그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203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과세 수취권이 201조, 그 다음에 여기 철기 있는 사유 이것이 202조. 알겠죠? 203조,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다시, 우리가 이러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도 아주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요,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과실, 수치. 그 다음에 뭐란다? 멸실, 훼손시, 손해배상.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비용 상환 청구. 다시 뭐라고? 멸실, 뭐가 있어? 과실, 수치. 두 번째, 멸실, 훼손.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뭐가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뭘 한다? 점유를 한다. 그래서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물권 청구권은 모두 몇 가지다? 물권 청구는 몇 가지? 세 가지다. 하나는 뭐다? 반환 청구. 하나는 방해 제거 청구. 또 하나는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그러면 침탈로 인한 침해다. 침탈. 그럼 우리는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고, 침탈 이외의 방법이다. 침탈 말고 나머지로 그러면 이건 방해 제거 청구고, 침해가 없죠? 침해가 없는데 뭐만 있다? 염려만 있다. 염려. 그래서 뭐란다? 방해 예방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침해가 있어? 침해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침해가 있는 것은 침탈하고 침탈 이외의 방법. 침탈은 뭐냐 봐봐.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더니요.
어떤 놈이 훔쳐서 타고 도망갔어. 그것을 뭐라고 한다? 침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자전거를 세워놨더니 훔쳐간 건 아닌데 어떤 놈이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안장 위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그렇잖아요. 엉덩이 치워. 그 말은 뭐다? 방해 제거라고. 그러니까 침탈은 아니죠. 아닌데 내 자전거를 지금 침해하고 있죠. 그런데요, 누군가가요, 내 자전거 주변을요, 호시탐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키도 한 번씩 흔들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훔쳐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너 뭔데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은 훔쳐가서 안 훔쳐갔어? 안 훔쳐가고 아직은 뭔가 자전거에 대한 침해를 일으켜서 안 일으켰어? 안 일으켰죠. 그런데 혹시나 이거죠. 혹시나 그걸 뭐란다? 염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뭐한다? 예방에서 저리 가요 이렇게 알죠? 그렇지 않으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가지고 자전거를요 용접을 해놔야 되겠죠? 못 들고 가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 두 가지는 침해가 지금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손해배상하고 연결이 되고 여기 지금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먼저 결론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이 있는데요. 갑의 자전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란 놈이요 갑의 자전거를 침탈, 반드시 침탈은요 뭐만 얘기하냐? 절도하고 강도만 얘기해. 절도하고 강도. 침탈을 했다 이 말이죠. 갑이 훔쳤다 이 말이죠. 알겠죠? 훔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전거를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훔쳤으니까 갑이 을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걸 말한다? 반환이라고 그래. 반환. 반환이라 밑이야 밑 손해배상. 왜요? 침해를 했으니까. 침해 손해배상. 이것은 몇 년 안에 하라고 돼 있냐? 법에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무슨 기간이냐? 출소 기간이라고 그래. 그럼 출소가 뭐죠? 출소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를 나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두부 먹어야 돼. 알겠죠? 교도소 나왔다는 게 아니고 소송. 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을. 소송을 제기하지 두부 먹으러 갑시다 이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반환 및 손해배상. 반환 및 손해배상 이렇게. 이 반환을 담으려고 한다. 점유에 뭐라 한다? 해소한다. 우리 뭐 해소한다 가죠? 찾아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침탈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침탈자가요, 이 을이요, 이것을 또 병한테 잽싸게 팔았어. 잽싸게. 이걸 뭐라 한다? 특별 승계인이라고 얘기해. 잽싸게 병한테 팔았어. 그럼요, 이때 이 병이 선인 경우가 있고 악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선인 견이의 병한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악인 경우 할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이 할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악이일 때만 청구한다. 선일 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만? 악이일 때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악인 안 되고 선이면 안 돼. 이걸 정확하게.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 출소. 그러니까 앞으로요. 출소란 말은 여기밖에 안 나와. 다른 데는 절대로 안 나와. 출소는. 여기만 나온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환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침탈. 훔쳐가야 돼. 절도 강도 말고 다른 이유로 침해를 일으키면 다른 이유로 그것을 말한다? 방해 제거라고 얘기했죠? 방해 제거. 이것도 밑이야. 밑.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근데 이 손해배상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출소 기간이라고 그래요. 소송으로. 알겠죠? 종료. 그럼 여기서 참 희한하죠? 그럼 방해 제거는 그럼 먼저 방해 제거는? 손해배상은 종료한 날부터 1년인데 그럼 방해 제거는요? 방해는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란 말을 써. 종료는 뭐냐? 방해 결과죠, 결과. 방해가 끝나면 손해배상이라고 써.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단 말이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 한번 봐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를 세워놨는데요. 누군가가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어. 앉아있으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 사람한테 엉덩이 치우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방해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은 방해 제거. 엉덩이 치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요. 내가요.
내가 씩씩거리고 달려오고 있어. 누군가 내 자전거 앉아있어. 온 눈에다가 쌍시민증을 켜고 그냥 쫓아오고 있어. 그랬더니요, 저쪽에서 눈치를 딱 까고 알아서 스스로 내려왔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내려왔어, 이미 내려왔어. 이미 내려왔는데 엉덩이 치우러 하면 돼, 안 돼? 치우러 엉덩이가 어디가 있어? 이미 치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전거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한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죠. 끝났으니까.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안장이요, 찌그러져 있어. 그 전에는 관계 없었는데.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뭘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방해 제거는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누군가 내가 이제 내 자리란 말이죠. 근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앉아있잖아요. 내 자리인데요. 어떤 사람들 오면 여러분요, 책 이렇게 놓고요, 화장실 갔다 오면 책 옆에 밀어놓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한 판 또 1라운드가 또 시작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보면 그럴 때 뭐라 하죠? 내가 왜 거기 앉아있어요?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지금 방해가 뭐다? 진행 중이죠. 그럴 땐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일어났으면 이제는 방해 제거, 다시 일어나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자가, 그럴 때는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뭐다? 손해배상. 진행 중일 때는 뭐? 방해 제거.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염려가 있어. 염려가 있어. 지금 곧요, 옆집에 돌담이 금이 가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아. 그럼 아직 치매는 아직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치매는 없죠? 그러니까 방해 예방. 저기 죄송한데 여기 좀 보건공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안 해줘? 또는이야, 또는. 여러분요, 또는. 여기 봐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및.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및. 그래 돼 있죠? 여기는 뭐야? 또는. 또는 뭐나? 손해배상 그러면 돼, 안 돼?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한번 봐봐. 아직 손해가 있어, 없어? 염려는 아직 손해가 없잖아요. 치매가 없잖아요. 쓰러질 것 같다는 거지. 아직 쓰러지지 않았는데 무슨 손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손해배상에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담보가 뭐죠? 담보. 당신 돌담이 쓰러져가지고 우리 집에 당신 저기 돌담이 쓰러질 것 같은데 보건공사를 해줘. 계속 안 해. 그럼 만약에 당신의 돌담이 쓰러져서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은 손해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나온대.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그럼 당신 집에다가 나중에 조건이죠. 조건. 돌담이 쓰러져서 치미가 입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 보건공사 할래? 나중에 발생할 수리비에 대비해서 미리 담보 잡아줄래?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뭐죠? 아직은 치매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 뭐라고 한다? 담보. 이렇게. 또는이야, 또는. 및 그러면 안 돼? 또는 뭐라고 한다?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두 번째. 몇 년 안에 한다? 몇 년 안에? 1년 이런 말은 없어. 왜요? 그럼 이 돌담이 언제 쓰러질지 알아 몰라. 언제 쓰러질지 어떻게 알고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밑이란 말이 아니야. 밑이 아니고 뭐다? 왜? 아직 치매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러면 안 돼. 여기요, 손해배상. 아직 치매가 있어 없어? 아직 치매가 없죠? 그래서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 1년 그러면 안 돼.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방은요, 중요한 키워드가 3가지죠. 첫 번째, 1년이라는 규정이 없다. 두 번째, 밑이 아니고 뭐다? 또는이다. 세 번째는요,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다? 손해배상의 담보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한다? 점유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요? 듣게 들었는데요.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기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점유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되느냐?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간단해. 알겠죠? 나중에. 그래서 문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금 기본서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문제죠. 알겠죠? 그러면 문제를 하게 되면 이게 한 800페이지 돼버리죠. 아마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놀랄까 봐서 문제를 다 뺀 것 같아.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 수가요. 약 660페이지죠. 그럼 적은 페이지 수가 아니란 말이죠.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다 또 문제를 넣으면 적어도 한 100몇 페이지 되죠? 그러면 700, 800페이지 되면요. 학생들이 책
들고 책 등록했다가요. 책 보고 등록 바로 취소해버린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그 문제는 뭐죠? 1월 달부터요. 문제를 첨가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정리가 딱 돼요. 그럼요. 아무리 공부 내가 하는 얘기 책 혼자 이건 책을 혼자 읽어가지고 절대로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알겠죠? 혼자 책을 5번 보느니 강의를 한 번 듣는 게 빨라. 강의 5번 들어봤자 필요 없어. 한 번 문제 풀어야 돼. 문제 5번 풀어도 필요 없어. 왜요?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받아야 돼. 모의고사. 그래서 모의고사를 반드시 봐야 돼. 학생들 보면 모의고사를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어. 모의고사 무서워가지고 안 보거나 모의고사 때문에 점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니까 답안지 안 되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중에 다 뽀록나게 돼 있어. 언제? 내년 10월 31일 날 시험 날이잖아요. 그럼 12월 2일 날이 학기사 발표란 말이죠. 내년이요. 다 뽀록나게 돼 있어. 아무리 숨겨도 필요 없어. 어차피 뽀록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가지고 막 염려가 스트레스 먹지 마시고 뭐라고? 5번 책 읽는 것보다 한 번 강의를 듣는다. 5번 강의 듣는 것보다 한 번 문제풀이를 한다. 알겠죠? 그래서 5번 문제풀이 하는 것보다 뭐를 한다? 모의고사. 그냥 결론적으로 뭐가 중요하다?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야 나의 모습, 진 모습을 볼 수 있어. 참 모습을 볼 수 있어. 알겠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겠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시험 문제를 딱 보면은 점수로 그냥 알 수 있어. 40점 이하다? 아직 성형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 이 말이 있죠. 알겠죠? 50점이다? 뭐 그리 두고 볼만 하다. 알겠죠? 60점이다? 뭔가 빛이 나고 있다. 80점이다? 나는 더 이상 고칠 데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레이드가 있어.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하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